안녕하세요. 애견건강지킴이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아지의 산책은 무엇인가요? 저로 빗대어 본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힐링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데 안 마시면 뭔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힐링도 하고 에너지도 얻고 그러거든요. 이처럼 강아지에게 산책은 신체적인 활동으로 힐링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얻는 아주 중요한 커피 한 잔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책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강아지가 특정 증상을 보일 때 산책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고 숙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바로 고열입니다.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높은 38도에서 39도인데 이보다 체온이 높다면 즉시 산책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열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동물병원에 가면 항문으로 열을 측정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열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강아지의 코나 귀를 만졌을 때 평소보다 더 따뜻하거나 뜨겁게 느껴진다면 열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는 피부가 얇아서 체온 변화가 잘 느껴지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열이 나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강아지는 헥헥거림을 통해 열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평소보다 호흡이 가쁘고 헥헥거리는 시간이 길다면 열나는 걸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또 잇몸이 붉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짝 눌렀다가 떼어내면 하얗게 변했다가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 이 반응이 느리면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의심된다면 절대 산책을 가면 안 됩니다. 만일 열이 나는 상태로 산책을 했다가는 열사병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뜨거운 아스팔트가 강아지 체온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고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위험이 커집니다. 강아지가 평소보다 숨을 빨리 쉬거나 혀를 내밀고 헥헥거린다면 집에서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체온이 39.5도를 넘는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호흡기가 민감한 강아지들에게 기침은 호흡기 감염이나 기관지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침과 함께 숨을 헐떡이거나 가슴이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산책을 피해야 할 신호입니다. 심지어 가벼운 산책조차도 호흡이 불편해지고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또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절 문제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걷는 자세가 평소와 다르다면 일단 산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나 슬개골 탈구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 무리한 산책은 증상을 악화시켜요. 특히 노령견일수록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리나 관절이 아파 보이는 강아지에게 무리하게 산책을 시키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장기적인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강아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제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는 푸숑이에요. 이름은 사랑이고요. 이 아이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자주자주 했었는데 어느 날은 다리 한쪽을 들면서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고 약을 먹였어요. 저희는 며칠 동안 산책을 쉬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강아지들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너무 좋아서 막 앞다리를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무리를 준다고 해요. 그게 정말 강아지 다리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희는 외출하고 오면 바로 사랑이가 다리를 들었다 하면 그 사랑이 다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안아줬어요. 그래서인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더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많이 온다면 반려견들이 다리를 쓸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많이 안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는 강아지 또한 산책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따져도 구토하고 설사하면 어디 나가지 않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구토와 설사를 하는 강아지가 만약 산책을 하면 체내의 수분이 더 빠르게 손실되어서 탈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산책 중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려워 강아지의 몸이 더 탈진될 수가 있고 위장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강아지는 조용히 집안 분위기를 쉬게 해주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또 수분 보충을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강아지가 너무 평소와는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인이 정말 잘 봐줘야 되는데요. 평소보다 무기력하거나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일단 산책은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무기력함이 피로나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심지어 심리적인 문제나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움직이기 싫어하고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반려견의 몸이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는 산책보다는 집에서 쉬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최선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산책을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산책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강아지가 건강해야 그게 더 시너지 효과도 나고 좋은 거지 건강하지 않을 때 산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저희 사랑이 산책시킬 때 예전에는 시간을 많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준을 좀 바꿨어요. 사랑이로 기준을 바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이의 그날 상태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쳐서 1시간도 산책하고 냄새도 맡고 잘 따라오고 이러는데 또 어떤 날은 가만히 서 있고 집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랑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우리 사랑이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가 서 있거나 주저앉으면 가서 제가 그냥 안아서 같이 걸어줍니다. 산책만큼은 사랑이 입장에서 사랑이를 위한 거니까 사랑이한테 좋은 걸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강아지 상태와 또 그 상황에 맞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면 아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산책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산책은 이렇게 건강 유지와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때로는 강아지의 컨디션에 맞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보인다면 산책은 잠시 멈추시고 강아지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반려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강아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